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4월 3일 밤 11시 드디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통이 됐습니다. 밤 11시에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미국 버라이즌이 5G를 상용화한다, 그것도 4일에 상용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외신에서 전해지자마자 우리나라는 아주 발빠르게 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야간이나 휴일 개통이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서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대체 세계 최초가 뭐길래 하면서 혀를 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 또 그게 사실 관련해서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탑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열정에는 사실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어제 관련된 분들 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5G 어쨌든 내일이면 우리 많은 대중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5G 서비스 관련해서 과연 통신요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5G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5G 통신 환경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컨텐츠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TMI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건요, 이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과연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냈느냐, 또 그게 얼마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KT가 업계 최초로 이 5G 완전 무제한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프로모션 형태의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KT의 경우에는 4가지 요금제 중에서 이 5G 슬림 55,000원짜리 요금제를 제외한 3가지 요금제에서, 그러니까 8만원대에서 13만원대 요금제까지 속도 제한이 없는 완전 무제한 5G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SK텔레콤 경우에는 이 프로모션 기간인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는데요. 5G X 프라임 그리고 5G X 플래티넘은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6월 말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각각 월 89,000원 그리고 월 125,000원에 데이터 한도 없이 이 완전 무제한 요금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LGU 플러스도 5G 요금제를 또 급하게 수정을 했더라고요. LGU 플러스는 8만원대 요금을 신설을 했고요. 앞서 요금제를 내놨던 그 부분도 수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신설된 85,000원짜리 요금제와 95,000원짜리 요금제를 선택을 하면 속도 제한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5G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나 LGU 플러스 역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이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각 통신사별로 좀 다른 듯한 각자의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 소비자들의 몫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궁금증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5G 단말기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살 수 있는 단말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고요. 4월 내내 보면은 점차 다양한 단말기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어제 기습적으로 5G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 4월 5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매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개통이 가능한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입니다. 회사 후배를 보니까 기존의 갤럭시 S10을 미리 샀는데 어떤 뭐 프로모션 같은 거를 가입을 해두면 이거 5G 단말기가 새로 나오면 그때 교환을 해준다고 해요. 요금제에 따라서는 또 이게 무료로 그냥 해주기도 하고 뭐 몇만 원 내기도 한다는데, 이거는 각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선 우리가 살 수 있는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이 있고요. 그리고 LG전자의 경우에도 4월 19일에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V50라는
Fold라는 모델을 출시하는데 이 두 모델의 판매 가격 비교해 봐야겠죠. 먼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의 경우에는요, 256GB 모델이 139만 7천원이라고 하고요. 512GB 모델은 155만 6,500원이라고 합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V50 신Q 모델이 나오는데요. 128GB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9만 9천원, 120만원에서 1,000원 뺀 가격입니다. 또 26일에 출시 예정인 모델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역시나 5G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인데요. 갤럭시 폴드의 출고가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듯이 24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5G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이 5G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닿지 않은 곳에서는 LTE로 전환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3G나 LTE가 변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G 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서비스 그리고 어떤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전에 이 통신사 이 관련된 광고 중에서 빠름빠름 했던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는 빠르다라는 이 속도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느끼기도 전에 너무나 이런 속도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빛의 속도에 버금가는 그런 속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4K 초고화질 동영상 같은 고해상도의 영화를 휴대전화로 우리가 다운받는데 10초, 뭐 1초, 뭐 이 정도 걸린다. 정말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5G 환경에서는 이제 VR, AR,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그리고 홀로그램 같은 미디어 서비스도 보다 더 실제처럼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이나 원격 진료 같은 것도 5G가 구현이 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유수의 자동차 회사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단계고요. 원격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5G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이나 뭐 보험사 그리고 제약사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관련해서 이제 처방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향후에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증강현실, AR이나 가상현실, VR의 경우에는요, 물론 우리가 LTE 때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화질이 좀 떨어지고 움직임이 시간차가 좀 났는데 5G가 상용화되면서 이러한 어색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현재 이동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AR과 VR을 5G의 킬러 콘텐츠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현실, 이 VR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나 문화공연 같은 중계에서 굉장히 강점을 발휘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가장 적극적인 곳이 LG U+라고 하는데 야구나 골프 그리고 아이돌 공연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방침을 내세웠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야구 개막전에서 소셜 VR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AR, 증강현실의 경우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쇼핑이나 이 교육 관련된 콘텐츠에서 강점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나의 체형을 본뜬 이미지를 디스플레이에 띄워놓고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에서 그 옷이 나에게 잘 맞는지, 그 컬러가 나한테 어울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마련될 거라고 합니다. KT의 경우에는 이 AR을 이용해서 쇼룸 서비스를 올레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또 접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유아나 어린이 관련된 콘텐츠도 굉장히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증강현실 AR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가지 않아도 뭐 박물관을 가서 공룡을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관련된 콘텐츠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5G에서 또 다른 장을 열게 된 컨텐츠 분야가 바로 이 게임이나 영상 관련된 컨텐츠인데요. 먼저 이 게임의 구현이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클라우드 게임이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해요. 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5G 상용화로 이걸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5G는 대용량 고품질의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될 텐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 VR 게임을 10분 정도 플레이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가 1GB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20분만 사용하더라도 거의 HD급 영화 한 편을 보는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을 쓴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렇게 용량이 큰 관계로 나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하기에도 내장 메모리 한계로 이 플레이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게임 중에서도 클라우드 게임이 각광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시동을 걸었다고 해요. 미국의 기업 버라이즌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이 버라이즌 게이밍이라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이미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고, 스프린트의 경우에는 해치 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LGU 플러스 역시나 이 해치엔터와 5G VR 게임의 독점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5G가 상용화되고 나서 올 연말까지는 이 클라우드 게임 관련된 컨텐츠들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을 지향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이 초고속과 초지연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4G에서 5G로 데이터가 전환될 경우에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초당 450MB에서 초당 10GB까지 전송 속도가 확연하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라지게 된다면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 4K의 화질로 실시간 방송을 송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현재 아프리카 TV 같은 이러한 실시간 소통이 좀 핵심인 플랫폼이 그래서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세대 이동통신 기술 아래서는 우리가 음성통화만 가능을 했고요. 2세대 때는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을 했죠. 어느새 5세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영화 다운로드 10초도 안 걸리는 시대.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리고 기술력이 발전한 만큼 우리가 또 지불해야 할 돈도 좀 늘어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돈을 쓸 만한 컨텐츠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스펙트럼,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또 더 다양한 분야를 알 수 있는 또 재미난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2시간 빨리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가 다른 영역으로 좀 좋은 쪽으로도 더 번져서 더 좋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TMI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